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유의지론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정론이 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유의지입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자유의지를 지지해야 되는데 요즘 학자들은 점점 더 자유의지론보다는 결정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네. 결정론 쪽으로. 이것도 시대 정치인에 의해서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시대를 보던 그런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유의지론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됐는데 좀 더 불확실하고, 이번에 일본 지진에서 우리 봤지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고 아주 과학적으로 엄밀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 자연의 엄청난 그 힘 앞에는 아주 두 손을 들고 말잖아요. 좀 무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이 결정론 쪽에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들도 있고. 예. 특히 DNA, 유전자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다음부터는 더욱더 결정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 유전자 문제가 아주 그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건 DNA가 결정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암도 결국은 환경의 탓도 있지만 선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어떤 유전인자가 우리의 건강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자꾸 지금 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믹스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스톱 칠 줄 아시죠? 마치 그 고스톱과 같아요. 고스톱 치는 것 같아요. 고스톱 모르시면 포카와 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고스톱 잘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옆에 보면은 딜러가 패를 나눠줄 때, 그걸 영어로 핸드라고 합니다만, 그 패를 나눠줄 때, 7장을 나눠줄 때, 골라가질 수 없죠. 뭐, 광만 골라가질 수 없죠. 아니면, 뭐, 고돌이니까 3-5마리 들어있는 거, 새 들어있는 것만 골라가질 수가 없죠. 그냥 주는 대로 가져야 되잖아요. 예. 딜러는 여기서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자입니다. 신이에요. 예. 신이 주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좋은 거를 우리가 골라서 가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 패도 받게 되잖아요. 예, 갖고 싶지 않은 패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스톱 배울 때 어떤 분이 일러주더라고요. 내놓을 때 별로 마땅한 것이 없으면 비풍초 순서대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풍초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패 같아요. 고스톱에서는. 그렇습니까? 비풍초. 그 순서대로 내놓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풍초를 받건 광을 받건 그건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딜러라고 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자가 주는 대로, 나눠주는 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 한반도에서, 이 분단 국가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시기에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좀 더 금발 머리고 싶은데 왜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도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미 유전인자가 결정해 준 거죠. 그렇지만 아까 카드 게임을 메타포를 다시 계속한다면, 딜러가 나눠주는 패를 받되 나 게임 안 깼어 하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나 놀 수 있어요.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이제 패배자가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게임은. 인생이라는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니면 주어진 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끄는 거, 그거는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그 게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자유의지고, 일단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끌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삶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결정되어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자유의지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이 디터미니즘하고 프리윌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에서는 철저하게 결정론을 받아들입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결정론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biological determinism. 이 biological determinism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결정론이에요.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가 이미 우리를 결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또 어떤 그 유전인자나 어떤 그 heredity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두 번째 결정론은 socio-economic determinism이라고 그래요. 사회 경제적 결정론이에요. 이거는 주로 환경,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어떤 국가적인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 가지 이런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나 삶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말을 키워보면은 말은 혈통이 중요할까 아니면 목장이 중요할까? 혈통이 중요하다면은 이 중에서 biological determinism을 더 믿는 거고 혈통보다 역시 목장이야, 풀이 줘야지, 목초가 줘야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 결정론 중에서도 생물학적 결정론보다는 사회 경제적 결정론을 더 선호하는, 더 그거에 무게를 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이라 하자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물학적 결정론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사회경제적인 결정론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까? 사회경제적이요? 아니, 그럴까요? 유전인자는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교적. 이산가족, 옛날에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KBS에서 이제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에서 모여서 했잖아요. 자, 북한에서 이제 두 자매가 남쪽으로 전쟁을 이제 피해서 피난을 오다가, 근데 그 자매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유전인자가 똑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손목을 잡고 피난을 오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어요. 끝까지. 남한에 올 때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은 어느 부잣집에,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 양딸로 들어가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매는 저 부산에 어떻게 돌고 전국을 돌다가 양로원에서 가까스로 의탁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이제 가정부 노릇도 하고 온갖 고생하고 그러다가 KBS 만남 이산가족 운동이 있다는 걸 듣고 신청해서 우연히 두 자매가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똑같이 되거든요, 모든 면에. 근데 20년 후에 만난 그 두 자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거며 모든 거며 다 다른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아마 자매가 거꾸로 됐으면 또 거꾸로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역시 DNA가 여러 가지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DNA가 모든 거를 결정한다라고 또 이 생물학적 결정론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 경제적 결정론을 많이 선호하는데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은 이 DNA 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결정론. 프로이트 이후에 생물학적인 거나 사회 경제적인 결정 말고도
이 심리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한 개인의 운명에, 개인의 삶에, 행동에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 번째 결정론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 겪은 그 트로마 같은 것이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죠? 예. 어렸을 때 겪은 큰 어떤 충격. 예. 그것도 생물학적, 사회 경제적 요소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결정론이라는 것도 궁극적, 이 사이클라지컬한 측면도, 이 심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학적 그 자연주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철학적인 하나의 그 세계관과 관련이 있고,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립된 결정론, 그 결정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 작품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좀 비극적이고 심지어는 염세적이고 그런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연주의 작품 읽어보면 이상하게 낭만적인 요소가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소설가 중에 프랭크 노리스라고 있는데, 이 프랭크 노리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연주의라는 것은 사실주의의 그 이너 서클, 그 내저본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낭만주의 쪽으로 분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자연주의 작품 보면은 굉장히 로맨틱한 요소, 낭만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사이사이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내추럴리즘을 낭만주의와 관련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예요. 역시 사실주의, 리얼리즘 쪽에 가까운 것이고, 리얼리즘이 논리적으로 발전해서 생긴 것이 자연주의지, 그 낭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자연주의적인 작품에는 뭔가 그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가끔 발견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주의는 이제 프랑스 문학에서 에밀 졸라에 의해서 또 뭐 그 밖에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를 쓰는 그 플로베르 같은 작가들이 이 자연주의 문학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작가 이 토마스 하디에 이르러서 영국에서는 이 자연주의 문학이 활짝 꽃을 피웁니다. 하디 말고 이렇게 다른 영국의 자연주의 작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시 그 영국은 기술적으로 이런 염세주의적인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그 아주 적극적이고 뭔가 그 낭만적으로 이 삶을 보는 태도가 강해서 그런지 하디 말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영국 작가는 별로 없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연주의가 전파됐는데 미국에서는 자연주의 작가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이브러햄 케언이라는 작가, 스티븐 크레인은 많이 알려진 작가죠. 스티븐 크레인, 그다음 앨런 글래스고, 존 스타인백, 여러분들 분노의 포도를 쓴 존 스타인백, 그다음 잭 란든. 잭 란든은 노일 전쟁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디스 워튼, 프랭크 노리스, 그 중에서도 이제 티오도 드라이저, 이 아메리칸 트래지디나 시스터 캐리 그런 작품을 쓴 이 드라이저 같은 작가에 의해서 이 자연주의가 미국 문학에서 상당히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학에서는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면 주로 이제 마크 트웨인이나 헨리 제임스나 윌리엄 딘 하월스나 그런 세 작가가 주로 이제 리얼리즘 문학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대표적인 작가는 이제 스티븐 크레인, 존 스타인백, 잭 란든, 드라이저 이런 작가들이 미국 문학에서 자연주의를 이제 완성시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주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주의에 이어서 이 토마스 하디의 이제 작품으로 들어갈 텐데 시간상 지금 어떨까요? 질문 한 2, 3분 한 5분 정도 받고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금 어중간한데 45분 정도 그죠? 예.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하시죠. 뭐 여기서 좀 더 질문을 받고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결정은 보면 예. 막시즘하고서 통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막시즘이야말로 결정론이거든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코노믹 디터미니즘. 그렇죠. 예. 서로 경제적인 측면. 예.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정론을 본 것이죠. 막스나 엥겔스는. 예. 그렇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도 어떤 계급이 없는 이상주의 사회의 건설, 그거를 목표로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매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매지는다는 점에서는 또 결정론만 아니거든요. 그 상당 부분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독교하고 막시즘을 같은 차원에서 보려는 학자들이 더러 있는데 그 이유는 목적론 때문에 그래요. 예. 기독교도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에 그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세워놓고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 이 풍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예. 막시즘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급이 없는 이상주의 사회를 설정해놓고 그 사회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예. 그러니까 구소련이 멸망하고 그 동구권 우선국가들이 줄줄이 몰락했지만 그거는 막시즘이나 그 엥겔의 그 주장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이론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시즘에서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결정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이상주의적인 거를 견지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론을 주장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운영을 잘못하셨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막시스트가 가정하는 인간관이 예. 어떤 말하자면 영어로 그냥 올라운드맨을 가정하잖아요. 예.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진짜 자기가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가진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진짜 그러니까 방금 기독교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향이라고 그러면 서로 진짜 유무상통하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보다 기본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예,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한 거죠. 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막스나 엥겔스는 모든 사람 다 평등하고 다 어떤 기본적인 것만 충족시켜주면은 평등하게 다 살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실제 인간 본성은 가진 사람 더 갖고 싶고 결국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동물농장에서 그 유명한 결이지만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 관료 조직이 불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 관료들이 좀 더 그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 말로는 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멸망 안 할 텐데 너무 관료들이 경직화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주공을 잘못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잘못 생각했고, 잘못 그 가설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그 기본적인 그 이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 이상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디터미니즘하고요. 예.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예. 그것이 서로 어떻게 프리데스티네이션, 아까 기독교 말씀드렸는데, 개신교. 예. 개신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는, 존 칼뱅의 그 신학 이론이거든요. 예. 칼뱅은 이제, predestination, 예정설이라고 해서, 예정설. 이 인간 중에 일부는 천국에 가기로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표를 사놨어요. 아무리 뭐 무슨 짓 있어도 그 사람 가게 돼 있어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기로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정설입니다. predestination. 예. 그러니까 그 예정설이라는 그 신학 이론에 기초를 두어서 이제 이 개신교가 발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결정론적인 생각이죠. 인간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이 이미 결정됐다는 건 무서운 생각이죠. 그럼 더 낮게 선하나 착하게 살 이유도 없잖아요. 이미 천국에 가게 돼 있는데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또 지옥에 떨어지려고 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이라고 좋은 일을 해도 이미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칼뱅의 신학 이론 중에서도 그 예정설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 있죠.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더 높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